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단번에 2,000명 의대 정원 파격 확대입니다. 네, 의대 정원 늘릴 거다 계속 얘기만 있었는데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몇 명 늘리느냐? 한 번에 2,000명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총 5,058명을 뽑게 된다라는 건데 이걸 좀 볼까요? 조규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의대 정원 이 확대를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여길 보면 현행 3,058명인데 2025학년도부터 다시 말해서 현재 고3부터 5,058명을 뽑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비수도권 정원 60%는 지역 인재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 늘어나는 이 대부분 2,000명은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충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2,000명이라는 규모 자체가 일각에선 스카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연대 고대 위에 학교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만큼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관련해서 다음 기사도 좀 같이 이어서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내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의협, 총파업. 이 발표가 나온 뒤에 의협에서는 바로 우리 총파업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한다니까 이 총파업을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런 의협에 대해서 정부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네. 집단행동 하지 마라. 의료법상 이거 안 된다라고 명령을 지금 내렸다라는 건데요. 일단 의협에서는 설 연휴는 쉬고 그 뒤에 뭔가 행동을 개시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 연휴까지는 좀 잠잠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직접적인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윤 정부 첫 노사정 대화. 네, 첫 노사정 대화입니다. 2년 8개월 만에 노사정 대표들 드디어 얼굴을 맞댔습니다. 네, 노동개혁 방향 등 5가지 안을 의결했다라는 건데 어제 오전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노사정 대표들 17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원 참석인가는 아니고요. 원래 18명이 전원인데 민노총 입장에서는 빠지고 17명이 참석을 했다. 일단 2년 8개월 만에 얼굴을 맞댔죠.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 네. 일단 첫 발을 뗐습니다. 첫 발을 뗀 대화가 결실까지 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김관진, 김기춘, 설 특별사면, 최재원 구본상은 복권. 네.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이 설 특별사면이 결정이 됐는데요. 발표된 사람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지금 최재원 SK 지금 부회장 그리고 구본상 LIG 회장도 같이 좀 복권 이 대상에 들어갔다라는 거. 정치인, 경제인을 포함해서 980명이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국가도 책임. 네, 법원 첫 인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소송들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처음으로 기업은 물론이고 나라, 국가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항소심입니다. 이번 거. 1심은 무죄였었어요. 1심은 그러니까 무죄라고 말하기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 1심에서는 나라 책임이 없다라는 거였었는데 이걸 뒤집고 3명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좀 지급하라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유. 이 국가에도 책임이 있는 유해성 심사가 불충분한데 안전한 것처럼 공표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판결이 의미가 있는 이유, 지금 처음으로 법원이 인정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관련해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많은 지금 재판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재판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탈북민 72% 탈북 전 1년간 식량 배급을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2016년부터 2022년에 탈북한 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탈북하기 1년 전부터라고 하니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한 6년
최소한 6년은 식량 배급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그럼 식량만 배급을 못 받았느냐? 여길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탈북한 주민 중 식량 배급은 물론 노임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절반이 넘었다. 먹을 것도 안 주고요. 일한 임금도 안 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 상황인 거겠죠.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계속 지속이 되면 될수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네. 갑작스럽게 북한 체제가 붕괴가 되면 그 여파는 우리 쪽으로도 분명히 직접적으로 첫 번째로 타격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철저히 대비를 하고 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사진 쫙 펼치고 있는 가오리입니다. 네, 가오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일단 약간 웃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가오리 설날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도 같이 있죠. 네, 지금 한복을 입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오리가 설날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원의 한 아쿠아리움에서 이 찍은 사진인데 이제 가오리마저 인사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설이 코앞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모레부터 이번 설 구정 연휴가 좀 시작이 되죠. 그럼 설 연휴가 시작이 될 때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교통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설 귀성길 9일 오전 가장 막히고 작년보다 15분 더 걸린다라는 겁니다. 여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최대 소요 시간. 일단 서울을 보면 아까 나왔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일단 가장 멀리 봐서 부산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내려갈 때 9시간 10분이 걸리고요. 올라올 때 8시간 2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뭐 강릉, 대전, 광주, 목포도 8시간 20분이나 서울에서 내려갈 때 걸린다고 하니까요. 이거 잘 고려를 하셔서 일단 첫날 오전, 연휴 첫날 오전이 가장 붐빈다. 연휴 마지막 날 오후가 가장 또 올라오는 이 귀경길이 좀 붐빈다라고 하니까 그 점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움직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명절 가족들을 만나다니 뭐 여행 가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여행을 가시든 어떻게 됐든 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시길 바라면서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언제나처럼 TV로 좀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느냐 여길 좀 볼까요? 오늘 오전 10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훈콜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기조 발언으로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들상적인 패턴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할 예정인 건데 이 관훈 토론회 사실 이 언론계에서 뉴스가 되는 이슈가 되는 인물 저명 인사를 한 명 불러서 사실상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1시간이 좀 넘게 좀 진행이 되는 이 그런 토론회인 건데 그렇다 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민하고 까칠까칠한 질문들이 골라서 쏟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근데 이 준비 그럼 잘하고 있는지 한동훈 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염색하기 굉장히 그러면 관훈콜럽 토론은 그대로 10일에 진행하신다고? 저는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어기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준비를 못 해가지고요. 저는 사실 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매일 몇 번씩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랜덤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과 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진솔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직 뭐 준비를 다 못했는데 좀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솔하게 얘기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장현미 변호사님 또 기자 생활도 해보셨잖아요. 오늘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당연하지만 이 대통령의 또 신년 기자 간담회 저희가 뭐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안타까웠지만 아쉬웠지만 간담회도 아닌 미니 다큐 형식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대비될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대통령의 어떤 신년 그 미니 다큐멘터리가 밤에
그 방영이 되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거기에 대한 평가라기보단 그곳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당연하지만 나올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방송으로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뭐 과거에 최근에 보여줬던 식으로 그냥 내가 언제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었냐에 멈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간 좀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상당히 그 향배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마침 오늘 밤 10시에 또 윤 대통령 대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전 녹화를 하고 이 대담을 트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윤 대통령한테 갈 질문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오늘 오전 10시 관훈 토론회에서 쏠리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최수영 위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아까부터 진전된 입장을 얘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건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한마디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대통령의 입장이나 곧 나오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실 장 변호사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공천 얘기 나올 거예요. 어저께 이제 중진 험지 출마 얘기 나왔고 네. 그다음에 컷오프 기준들 그다음에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벨트화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인재 영입한 분들은 또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한동훈식의 이번에 총선 컨셉이 네. 정말 어떤 그 본인의 어떤 그 말하자면 정치 자산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향후에까지도 그러면 이제 총선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 총선 후에 이제 뭐 외국에 갈 것이다 아니면 뭐 당대표 출마할 것이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아마 그런 질문도 나올 것 같고. 설설설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관훈클럽 토론회야말로 정치인들이 주요 정치인들이 정말 그 언론의 데뷔전을 치르는 날입니다. 가가먹고 진솔하고 그다음에 날카로운 언론의 예봉들을 얼만큼 한동훈 위원장이 라이브적인 측면에서 잘 방어해내느냐도 관찰 척도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오늘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사실상 데뷔전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한판 승부가 될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사실 말씀이 야권에서는 사실 보는 부분이 아까 뭐 김건희 여사 얘기도 하시긴 했습니다만 야권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말은 참 잘한다. 근데 좀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오실까요? 순발력, 경쾌함은 좋은데 그게 전부라면 안 되죠. 아직은 그 외의 것들이 잘 안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내놨잖아요. 아니 뭐 열심히 지금 정책들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네, 그 정도 가지고 되나요? 아, 네, 한 분의 어떤 한 사람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신념 체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치관, 신념 체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아까 정책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직 뭐 내놓은 게 없다라는 취지인 건데 오늘 이거를 차재현 교수님, 예. 한동훈 위원장 이런 우려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데뷔전이 될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뭐 그런 면모, 내가 일단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뭐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관훈 토론은 쉽게 말하면 심층 면접 회견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이 지금 본인이 뭐 일문일답으로 기자들하고 많이 하지만 추가 질문이 사실 허용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관훈 토론 같은 경우도 바로 또 이어서 앞에 한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자신의 비전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일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네.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 3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첫 번째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두 번째는 당내의 비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세 번째는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 세 가지가 아마 주제별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교롭게도 어제 관훈클럽에 있는 기자 후배 한 명이 저한테 전화 와서 뭐 네.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갑다 생각을 했는데 대충만 뭐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정치인으로서 관훈클럽에 이 초청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중 있는 행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러니까 조간 신문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 내일 조간 신문의 가장 큰 뉴스는 뭘까요?
오늘 밤에 나오는 대통령의 이 신년 대담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여당 대표가 새로운 어떻게 보면 데뷔를 하는 상황인데 약간 대통령이 막아서는 모습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이것도 생중계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네. 사전 녹화를 했다고 한다면 어제 밤에 먼저 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질문이 나오다 답변을 못 하잖아요. 왜?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완전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정 간의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대목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좀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전화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예. 관훈 토론 이제 오늘 나오시는 후배분이 이제 전화를 했다 그러는데 뭐 아니 근데 그 친구가 질문할까요? 놓은지는 안 놓은지 모르겠는데 간호클럽 소속인데 네. 전화가 와서 물어보길래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조언으로 그 관훈 토론에서 오늘 뭐 좀 물어봐라라고 좀 얘기하신 게 있나요? 아니 조언을?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만 했기 때문에 아, 돌아가는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 오늘 데뷔전을 치르는데 오늘 데뷔전 치른 내용이 사실 내일 주간에 쫙 깔려야 되는데 아니 밤에 대통령이 대담한 내용이 덥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포인트도 좀 같이 좀 짚어주셨어요. 지금 심층 면접 아니냐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자리 이 말 그대로 심층 면접입니다. 지금 뭐 당 차원의 얘기도 하고요. 나라 차원의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도 많이 쏟아질 텐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진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나는 이게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궁금한지 들어보실까요? 그 한동훈 위원장도 드디어 큰맘 먹고 2월 7일에 관훈 토론에 나서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첫 방송 토론 데뷔일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정치를 왜 하느냐. 네, 사실 그게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서 제가 가장 궁금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비하적인 의미 전혀 하나도 없이 언제 정치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하려고 하며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정치는 다 기본이거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그거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뻔한 소리 무슨 뭐 공정과 상식 이런 거 말고요. 네, 정치를 왜 하는지 궁금하다. 나면은 그걸 물어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비하 의미 전혀 없다라고 거듭 얘기를 하면서 언제 정치하기로 결심했느냐, 계기는 뭡니까? 라는 게 궁금하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신주 대변인님. 오늘 이 질문 나올까요? 나오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정치를 하신 거는 전 개인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부터 정치를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 야당의 그런 여러 파상 공세도 견디셨고 했기 때문에 정치를 그때부터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왜 비대위원장이 되려고 했느냐, 그 결심을 언제 했느냐, 그리고 네. 비대위원장이 돼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께서 그동안에 말씀해 오셨던 것이 이제 운동권 정치 세력 청산과 정치 개혁을 통한 정치 세력 교체, 세대 교체를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정치적인 목표를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김의겸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 같은 분들이 얼마나 가짜 뉴스를 통해서 공세를 많이 폈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아무리 장관이지만 이런 식의 수준 낮은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우리 여의도에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돼서 총선 승리를 통해서 그러한 정치, 그러니까 구태 정치 세력이죠. 그러한 정치 세력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 포부를 또 이번에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느낀 이른바 여의도에 대해서 뭔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할 것 같다. 구태정치 청산을 얘기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어떤 얘기가 좀 나올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 얘기 중에 잠깐 나왔죠. 오늘 오전 10시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데 약 12시간 뒤 윤 대통령이 신년 특별대담 방송이 오늘 됩니다. 지난 4일에 녹화를 해서 이제 오늘 밤 10시에 이제 요 대담이 공개가 되는 건데, 네. 오늘 말 그대로 지금 특별 대담이죠. 네. 이게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담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담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들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한 위원장 얘기를 같이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감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잘 알아서 말을 했겠죠. 그거는 제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확실하게 지금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근데 아까 장금희 변호사님 얘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결국 그래서 관심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풀어놓을 것이냐, 뭐 공천 얘기도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를 풀어놓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차재현 교수님, 예.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까요? 어느 정도 수위에? 글쎄요, 뭐 저는 뭐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직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제가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바라는 뭐 정도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일단 뭐 함정 취재, 뭐 그러니까 정치 공작에 의한 함정 취재라는 그런 입장은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기반 위에서 소위 말하는 자초지종을 통한 상황 설명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지금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모양새가 지금으로 비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감 이 정도 더 나아가서는 사과도 필요하다 할 필요가 있고요. 재발 방지책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지 아니면 제2부소식 설치. 또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고가의 선물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법적 시비가 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부정청탁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국민권익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민단체가 벌써 고발해 놨는데 지금 고발한 지 거의 60일이 다 돼가 60일 안에 이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지난번 이 지금 국회에 나왔던 권익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현황은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직권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금 직무 관련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지시 정도는 하겠다는 정도 입장이 나오면 아마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최수영 위원님. 네. 아까 말씀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거 물어봐도 뭐 이따 뭐 보시죠라는 얘기밖에 더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앞서서 이제 그 답변 앞서서 오늘 드린 말씀은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가 여권 입장에서는 미디어 데이예요. 대통령과 당 대표가 지금 오늘 사실은 엄청난 사실 이제 미디어와 이제 접점을 갖는 날인데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은 뭐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묻히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이제 대담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오히려 더 같이 이른바 좀 그 상승 효과라 그러나요? 시너지가 나는 아침에 이제 분석이 나올 수도 있다고 네. 보는데 거기에 어떤 게 이제 실리느냐. 이를테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주문했잖아요.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할 문제고 네. 국민들이 약간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대통령이 해주시는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해명이든 설명이든 입장이든 뭐든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그 영부인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미국 정치 경향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에게 무대가 아닌 곳은 없다. 지금 무대에서 사라졌잖아요. 50일 여의째 사라졌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언제까지 안 나오실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통령 부인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이제 네. 그런 제도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공을 대통령실로 넘겼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러한 것을 윤 대통령이 수용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일 아마 그 오히려 그 말하자면 시차를 두고 지금 두 사람의 관훈 토론회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지만 네. 그 정말 그것이 그 다음 날에 굉장히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내용이 어떤 것이 담기느냐에서 저는 공적 영역까지도 생각할 것 같아요.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까지도 포함해서 얘기를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사에 대해서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까지 이 부속실이나 이제 특별감찰관 얘기 포함해서 한 거죠. 예. 오기 지금 말씀은 그런 부분들 뭐 제2부속실 감찰관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랑 같이 이 같은 날 이게 이 입장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건은 내일이죠. 오늘 밤 10시 대담까지 쭉 보고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